20대 내내 여러 일을 전전하며 방황했던 빈센트 반 고흐는 방황의 터널을 지나 20대 후반에 와서야 화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빈센트의 20대 시절은 의미 없는 일들을 하며 삶을 허비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남이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한 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 답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은 것입니다. 삶은 예술로 빛난다의 저자 조원재는 우리를 바쁜 일상의 일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해 지금껏 생각해보지 못한 색다른 관점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운 물음표였고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만지고 관찰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신나는 놀이 속에 살았고 매일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만들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우리 안에 살고 있던 예술가는 사라졌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에 끌려가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자고 또 일어나고 씻고 밥을 먹습니다.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일상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나면 새로운 일과를 만들고 또 그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화가 이완은 어린 시절 쌀을 씻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머니에게 매일 똑같은 쌀 씻기를 하면서 어떻게 즐거우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똑같은 쌀 씻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쌀 씻기를 할 때마다 매일 다르게 느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시원한 물이 생기를 주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흥이 나기도 하고 쌀과 물과 손이 하나가 되어 잘 움직일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 매일 쌀 씻는 것이 항상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머니의 쌀 씻기는 지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쌀 씻기는 매 순간이 새롭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반복되는 매 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화가 이완은 매일 쌀을 씻던 어머니에게서 자신이 평생 추구해 나가야 할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캔버스 위에서 선을 긋는 화가는 그 행위를 매일 전혀 다르게 느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일 어머니가 쌀을 씻으며 전혀 다른 것을 느꼈듯 화가 자신도 매일 점을 찍으며 마치 단 한 번도 선을 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마치 단 한 번도 점을 찍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거대한 캔버스 앞에 섰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이 아무리 매일 반복되더라도 매 순간은 새로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의식하려 노력한다면 무미건조한 일상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술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우리가 예술을 즐기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 인간과 삶 그리고 세계를 조금 더 깊고 다채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미술 작품을 느끼며 소설과 시를 읽고 음악을 듣고 영화와 연극을 감상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예술을 즐길 때 비로소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경험해볼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경험의 양과 질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식을 넘어 지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을 건강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술은 우리에게 지식이 아닌 지혜를 선물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0대 시절 폴 세잔의 그림은 평단에서 진지하게 작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잔은 작품을 계속해 나갔고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단 한 가지의 일은 자신이 믿는 바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탐구하고 있다. 라고 말한 세잔은 자신이 믿는 무엇을 위해 평생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루한 과정 중 어느 시점부터 어려운 탐구 결과가 서서히 붓끝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폴 세잔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회화 세계를 창조해냈습니다. 그의 회화는 어느 누구도 창조한 적이 없는 비범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처음에는 볼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술과 삶이 통하는 지점이고 삶의 모든 행위가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해야 하고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은 인간을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당연히 허접합니다. 실수와 시행착오가 숱하게 이어지며 배우고 깨닫고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갑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 보면 누가 봐도 비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허접에서 비범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이 우리가 삶에서 예술을 행하는 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세잔이 그 길을 걸으며 예술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걷기로 택한다면 우리는 예술가가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고민하고 결정한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가 택한 길을 온 마음을 다해 부딪혔습니다. 명확한 삶의 방향성이 없던 존재에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는 존재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예술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 작품으로 증명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의 예술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찾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빈센트는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그는 그가 본 것들과 진정으로 그리고 싶은 것을 진심을 다해 그리고 또 그리는 예술적 방황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선배 화가들이 그려왔던 풍경화의 전통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농부의 노동이 지닌 밀을 그림에 담아낸 밀레의 미학에 따라 농부와 노동자를 그렸습니다. 우연히 만난 일본 목판화에 흠뻑 빠져 베껴 그려보며 강렬한 원색의 미를 흡수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한 것도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빈센트는 자기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을 직접 몸을 움직여 그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 그렸고 또 그렸습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을 찾기 위해 탐구와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5세가 되던 1888년 태양빛이 자아내는 강렬한 색채를 직접 보고자 프랑스 남부 아르를 찾아간 빈센트는 결국 자기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찾았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마음껏 펼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그림은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빈센트 역시 자신에 대해 알고 싶었고 자신에 대해 무지한 상태가 싫었습니다. 평생 그 상태에 머물다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그림을 그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운동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이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에게 무지한 백지 상태로 태어나며 누군가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자신을 모르고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스스로 번데기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 번데기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만의 해답을 발견해 나비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나비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의미를 창조해 부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력, 상상력, 창조력이 얽히고 설킨 바로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예술가가 예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언가의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결국 무의미한 것에서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흔하고 평범하고 무의미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과 사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눈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매우 희소하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비밀이며 무의미한 삶이 예술이 되는 비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